다 올려놓을 겁니다. 2015년도 4분기 반응형 웹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 강좌를 이제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아까 이제 요 설명드리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료실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 웹브라우저 중에 우리가 이제 그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했었죠.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했었고, 또 어떤 거 했었죠? 크롬 브라우저 말고 이제 프로그램 자료실은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는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웹 편집기, 화면 편집기 있었죠. 에디트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있었고요.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FTP 했었어요. FTP 중에 이제 파일질라라는 말, 이제 이걸 했었고,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다톰 더블 여기 와서 회원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호스팅에 들어가서 제로보드로 이제 4로 작업하는 과정을 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관한 것들은 이제 다 인증을 받으셔서 작동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PC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되는지. 왜냐면 PC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화면이 작게 크게 바뀔 수는 있는데, PC에서 보는 거하고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글자의 크기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 그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 기기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반응형 웹의 필수 기술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웹 기술 플렉서블 박스까지 라고 돼 있는데, 예, 거기에 뭐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단순한 입문서가 아닙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책이 너무 얇아요. 책이 얇은 거는요, 강사가 죽어납니다. 부연 설명하려면. 예. 그 다음에 독자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완성도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익혀야 될 퍼블리싱, 웹 퍼블리싱의 핵심 기술들을 기초와 함께 예제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싱이라는 거는 출판하는 거예요. 웹 퍼블리싱은 내가 만든 화면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어야지. 제 홈페이지 아까 보셨듯이 반응 홈페이지 보면 똑같이 제 얼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싫어하죠. 뭐 장동건 얼굴도 아니고 뭐 요즘 유아인도 아니고 제 얼굴을 딱 올려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인원이 별로 없었나봐. 제 홈페이지에, 아니 우리 중부센터 홈페이지에다가 그 반응 홈페이지 예문을 3가지 늘어놨었어요. PC용 화면, 뭐 태블릿 화면, 모바일용 화면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어요. 제 얼굴이 항상 처음에 나오는데, 애들도 그래. 아빠 얼굴 빼. 어른들은 안 오실 것 같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나 달라 안 오셨네. 많이. 예. 제 얼굴을 안 넣어놓으면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작년 가을에 이 책의 원고를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개원예술대학교 교수이신 정은경 교수가 이 책이 실무 경험이 통째로 압축되어 녹아있는 책이라고 했는데, 뻥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어디 압축이 되어 있어. 이게 압축이 돼서 이만큼이라고 뻥치고 있어. 어려워 죽겠구만. 제가 공부해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도 반응형 웹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전 모바일에서 게임을 별로 안 해봤어요. 모바일용 게임 해본 게 저는 이거예요. 고스톱, 신봉선 고스톱,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 오목 뭐 이런 거는 해봤는데, 야구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선수가 공을 던지면 제가 빠따를 휘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디 쪽으로 공을 던질지 모르니까는
왼손으로 위치 조절하고 오른손으로 버튼을 딱 누르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이 올 때 맞춰서 휘둘러야 제대로 맞을 거 아닙니까? 먼저 누르면 헛스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한지 한 달인가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안 된대요. 안 한대, 사업을. 그래서 다른 야구 게임을 설치해서 해봤는데요. 게임 시작 누르면 지들이 아래서 뛰고 달리고 해요. 공 던지고 공 차내고 이렇게. 그럼 1대0. 좀 이따 보면 뭐 1대2 지고 있어. 그 한참 지가 막 안에서 그림이 움직이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경기 끝났습니다. 우승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제가 게임한 게 뭐가 있어요? 버튼 누른 것밖에 없잖아. 시작 버튼 누른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감독도 필요 없어. 아, 그런 건 있더라고.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이렇게 고르는 건 있더라고. 선수 기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애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야구 게임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는 뭐 하냐 했더니 아빠는 그냥 버튼만 눌러줘. 선수 섞어. 1번 투수는 이번에 투수가 상대편 투수가 누가 있고 상대편 이제 타자가 나오면 투수를 어떤 투수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야 그러면 야구 게임이라 그 감독 게임이잖아 했더니 그러네 그러는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웠어요. 그리고 요즘 TV에 광고 무진장 나오죠. 게임 광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뭐 칼 들고 나서 싸운다 그러는데 지하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저 게임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내가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일로 가라 그러면 지가 이렇게 버튼 손가락 한번 눌러주면 얘가 글로 가서 지 혼자 막 싸워. 근데 아이템이 없으니까 아이템을 이제 게임을 많이 하면 사이버머니가 축적이 돼서 그걸 아이템을 구매하는 건 있는데 계속 경기에 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템을 사야지. 유료로.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카드 결제해서라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요즘은 제가 PC게임 중에 그 워페이스라는 게임을 해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요. 워페이스라고 총싸움 하는 겁니다. 총싸움. 그러니까 돌격병, 위생병, 그 다음에 스나이퍼, 저격병, 그 다음에 기술병, 4가지 이제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그럼 저격하는 사람들은 그 저격용 총이 따로 있더라고. 돌격병은 이제 따발총 갖고 쏘는 거고, 위생병은 사람이 쓰러지거나 상처가 나면 치료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 팀이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직접 키보드 마우스로 막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니나 다를까 아이템이 부족하니까 계속 경기에 지거든. 총도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성능이 안 좋고 그러면 내 돈 내고 사야지. 그럼 좋은 성능 빵 한 방 쐈는데 저기 죽더라 이거야. 지금은 한 10발을 쏘면 그때 쓰러져. 좀 이따 또 일어나. 그럼 또 쏴야 돼. 근데 아이템이 좋은 거로 쏘면 한 방에 쏘면 그냥 탁 상대편이 이제 쓰러지는 거지. 돈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재미있어요. 그냥 돈 안 내고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임 업체에서도 반응형 웹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을 쪽을 모르니까는. 특히 모바일용 게임이라고 아주 저는 환장을 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쪽으로. 의미가 없어서. 예. 그런데 지금은 양대산맥이에요. PC게임보다는 모바일용 게임으로 많이 갑니다. 그 PC게임보다는 게임 전용기가 있죠. 그 옛날 비디오 오락처럼 그런 식으로 아예 게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프로그램하고 기계를 갖다 놓고 게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이 집에서 PC용 게임을 하려면 PC방 가서 해야 돼요. 집에서는 불편해요. 성능이 안 따라가서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이분이 전문가니까는 뭐 반응형 웹이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 박스 기술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는데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는 지가 아니까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너무 간단해서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이 몰라 이 사람은. 근데 여기 이렇게 굵은 글자로 써 있어요. 반응형 웹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생소한 플렉서블 박스에 대한 내용이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런 거는 공부하다 보면 드러나겠지 뭐. 해봅시다. 자, 목차로 가봅니다. 목차 6페이지. 반응형이 뭔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이미 만들어진 반응형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준비 작업에 할 게 있어요. 웹브라우저 준비, 아까 우리 웹브라우저는 준비해 놨고요. 코드 편집기, 아까 우리 에디트 플러스 설치했고요.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았고요. 호스팅 서버 회원 가입했고요. FTP 프로그램 설치했고요. 이거는 다 해놨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가변 그리드, 미디어 쿼리, 뷰포트, 뭐 프레셔블 박스가 90페이지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실전 반응형 웹사이트 만들기, 뭐 이런 거, 메인 페이지 만들기, 서브 페이지 만들기,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 강좌가 어디에 돼 있냐면요,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자동으로 어디야, 그 유튜브에 연결하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다 동영상 자료들을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하니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 밑에도 있네. 유튜브닷컴에 있는 이지퍼브라고 하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아이튠즈는 아이폰 사이트죠. 거기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한번 보자. 뭐 14페이지 밑에 그림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약간 어두운 색깔이 있고 밑에 좀 푸른 색깔이 들어있는 거, 하나는 뭐야 거기에, 뭐 이게 무슨 그림이지? 하나는 모바일용, 제일 왼쪽에 좁은 건 모바일용인 것 같고, 그 왜 두 번째 거는 뭔가 보세요. 두 번째 거 보면은 위에 로고 같은 게 떠 있죠. 로고, 화살표 같은 게 이렇게 10시 방향 2시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어딘지 찾으셨죠? 여기 위에 보면 하얀색 바탕에 글자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화살표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걔가 지금 글씨가 가운데 정렬로 돼 있어요. 그 오른쪽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왼쪽 귀퉁이에 처박혀 있죠. 오른쪽 넓은 그림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데 메뉴, 그 로고하고 메뉴가 옆으로 늘어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목 따로 메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이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4개로. 아래 강아지 나오는 거는 이것도 약간 달리 나오고요.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이제 2007년에 모바일 기기가 그 처음에 제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여기 직원 한 사람이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비니까 화면이 커지더라고, 글자가. 그리고 이렇게 어디다 갖다 대면은 거기가 무슨 동네라고도 보이고, 거기에 무슨 뭐 카페가 있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신기하다 그랬어요. 증강현실이라는 걸 이제 그때 적용한 거야, 증강현실. 요즘 그 지하철 타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뭐 이런 광고 나오죠. 그러면 할인 쿠폰이 뭐가 있는지 막 찾아요, 여자가. 그랬더니 너 뭐하니?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살게. 그러더니 탁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딘지, 그럼 여기에 무슨 어떤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되고 카드가 할인이 많이 되는지를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거죠. 그럼 현재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위치를 찾아주는 거, GPS로. 그러면 그 증강현실에 맞게끔 위치가 찾아지면은 여기서는 무슨 카드사마다 어떤 카드 혜택이 있는지를 보여줄 테고, 그 다음에 할인 쿠폰이 뭐가 있는지 종류별로 있을 거고, 멤버십도 있을 테고, 그 중에 내가 등록한 게 있으면 내가 거기다 미리미리 카드 정보도 등록하고 할인 쿠폰도 등록을 해 놓으면은 당신은 이게 할인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쓰세요 라고 딱 나온다는 거죠. 물어보면 돼. 할인 쿠폰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카드가 할인이 많이 됩니까? 멤버십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하면 되지. 왜 깝깝스럽게 찾고 앉아있냐고, 그 여자가. 그만큼 그 앱이 좋다라는 걸 광고를 하는 건데, 저는 반대예요. 물어보면 되잖아. 그것도 1분이 지나 2분이 지나. 근데 요즘은 10초만 지나도 지루한 생각을 갖거든요. 자동으로 척 하는 게 좋은 거야. 척 하는 게. 만약에 2007년도에 지금 같은 그런 앱이 나왔으면
그 사람은 삼성을 무찔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와서 문제야.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는 검색, 예약, 주문까지 원스톱으로 하자 이거지. 원스톱으로. 그러니까는 뭐 배달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달통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왜? 양이 적거든. 그거를 시키면. 전 양 싫은 거 적은 거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아는 데서 그냥 잠깐 나가서 사오자. 그래서 힘드니까는 배달시켜. 그러면 또 후회해. 배달시키면 후회해요. 예. 닭도 제가 닭을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닭도 집 앞에 한 5분만 걸어가면 닭집이 있어요. 그러면 2마리에 11,000원 큰 놈으로 튀겨오거든. 옛날 통닭. 그거를 배달로 시키면 한 마리에 18,000원 준단 말이야. 요즘은 못 먹어. 야, 우리 나가서 사오자.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진 놈이 사오는 거지 뭐. 할 수 없어 그거는. 아빠도 가위바위보해요? 네, 저희 집은 방법이 없어요. 돈을 내더라도 아니 애들도 그래요. 아빠 그럼 내가 살게 그러는데 그럼 내가 사니까 아빠가 갔다 와 이러는데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놈이 사더라도 일단은 가위바위보는 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엄마는 예외야. 엄마는 예외야. 닦고 치우고 하는 건 엄마니까는 엄마는 일단은 일이 더 많다는 걸 알거든. 엄마는 빼고 애들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가위바위보에서 치면 무조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갔을 때 많이 주느냐? 누가 갔을 때 많이 주느냐 이거지. 제가 가면 많이 주거든요. 뭐라도 많이 뺏어오니까. 그러면 제가 좀 더 먹을 수 있다는 혜택은 있습니다. 저희 집은 공평. 그렇게 해서 해요. 그냥 앱이 필요할 때는 앱이 필요합니다. 뭐야 이 번호 이거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런 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지.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우리 이제 모바일용은 모바일에 최적화시킨 거고요. 반응형 웹은 움직이면 알아서 화면이 바뀌게끔 하는 게 반응형 웹이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16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인터넷 실행하셔. 크롬 설치하신 분은요, 크롬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시크릿 창을 하세요. 시크릿 창. 제 화면 한번 보세요. 시크릿 창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기본적인 구글 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구글 창은 이거고요. 시크릿 창은 여기 왼쪽에 뭐가 하나 이렇게 모자 쓴 놈이 하나 있어요. 검은 안경 쓰고. 요것이 떠 있으면 시크릿 창이라는 겁니다. 아까 인 프라이빗 화면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볼 거냐 요거를 볼 거냐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되는데 로그인 하지 않으실 거라면 굳이 시크릿 창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로그인을 해서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고 하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웹브라우저는 다 크롬으로 할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쓰시는 것보다 크롬이 10배 빨라요. 접근 속도가요. 그런데 단점은 있습니다.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수강 신청하고 회원가입 결제하고 이게 안 돼요. 크롬에서는 아직까지. 네, 국세청은 작동이 되는데 세금 계산은 가능한데 우리 홈페이지는 안 됩니다. 센터는. 여기서 제가 홈페이지를 주소를 써볼 거예요. 주소를 써보고 여기서도 제 홈페이지 똑같이 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 여기 있죠. 위에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요런 거. 요건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 요 보시면 그 리사이즈 윈도우라 그래서요. 자, 320에 480 그러면 화면이 딱 그렇게 줄어요. 그 스마트폰 홈페이지 화면처럼 사이즈를 줄여서 보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자체를 줄여서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창을 1680에 1050을 썼어요. 화면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요. 늘어나지는 않고 대신에 밑으로는 내려가요. 밑으로는 내려가게끔 해놨는데 제 화면 어차피 1024에 768을 쓰지만
768에 1280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이즈가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쓰시면 해상도를 조절해 가면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런 건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가서 볼게요. 미디어 쿼리라는 더블이 없네. 미디어 ES인가요? ES는 어디지? (17페이지) 보시면 미디어 쿼리.es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누구지? 얘들은 불편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창을 누르면 새 창이 열리면 좋은데 새 창이 안 열리고 자기 창이 열려. 보세요. 이거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창이 열리죠. 이럴 땐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새 창이 열려요.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료실들은 자기 창에 열려요. 같은 창에 열리고요. 다른 것들은 새로운 창에 열리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나는 자료실을, 교재 자료실 따로 보고 싶고 홈페이지 자료를 따로 보고 싶다 그러면 Shift 하고 클릭을 하세요. 그럼 별도의 창으로 열려요. 항상. Shift 하고 클릭을 하면은, 웹 링크를 클릭을 하면 항상 별도의 창이 열립니다. 이건 에스콰이어네요? 에스콰이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 창 있잖아요. 요 창을 요 옆에다 붙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창을 마우스로 제목줄을 당겨 가지고 그 옆에다 쓱 갖다 대면 글로 쑥 들어가요. 아니면 또 얘를 당기면 별도의 창으로 뜯어지고요. 필요하시면 집어넣으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당기셔서 분리시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탭으로 열 거냐, 이렇게 새 탭으로 열 거냐, 또는 새 창으로 열 거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은 별도의 윈도우로 열리는 거고 탭은 옆에다 열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Shift하고 클릭을 하면 항상 새 창이 열린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잡기술들이죠. 잡기술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야, 근데 이게 지금 창이 이 존 레논인가요? 자, 이 사람 창 화면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안 변하나요? 변하네. 왼쪽에는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기본적이었을 때 뭐가 나타나고 그러네요. 그렇죠? 나타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1024까지만 나오는데 여러분 1280까지 나올 거니까 1280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창이 이렇게 막 변하느냐 하는 걸 이제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18페이지. 왜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용 홈페이지 따로 있고 PC용 화면이 있고 모바일용 따로 있으니까 내용이 바뀌면 두 번 고쳐야죠. 두 번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형은 어떻게 돼요? 하나만 고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반응형 쓰지 왜 따로따로 해요? 네? 그냥 반응형 하지 왜 따로따로 해요? 아, 저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반응형으로 안 만들고 그냥 PC용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반응형으로 뜯어 고치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안에 뭐가 꼬여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PC로 따로, PC용 따로, 모바일용은 따로 만든 거예요. 이거 모바일용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반응형하고 상관없이 분리돼서 따로 살고 있는 거죠.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두 집 살림이 아니라 한 집 살림으로 합치는 게 반응형인데, 그러면 두 집 살림으로 했을 때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집이 두 집 살림이니까 어차피 따로따로 디자인해서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반응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거기에 뭐 그 밑에 GOT 밑에 이게 뭐야? 밑에가 밑에 뭐 캠페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PC용, 모바일용,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에도 태블릿용, 스마트폰용 따로따로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제 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앞에 보이는 화면 있잖아요. 이거 공개된 이렇게 링크들 연결되어 있는 화면. 이거는 모바일에서는 없어요. 모바일에서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따로 여기다가 포탈해 갖고 넣었어요. 이렇게 믹스에 필요한 건 넣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굳이 모바일에서 들어갈 필요 없는 것들은 빼놨거든요. 이건 PC를 위주로 해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시험 접수를 하는 거를 모바일로 들어가서 접수하기도 불편하고. 왜냐면 여기 접수에 들어가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상공회의소라든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결제할 때 모바일에서 결제가 되는 기능을 확인을 다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테스트해가지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 그럴 거라면 PC 따로 만들고 모바일 따로 만들자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모바일도 안 만들었었는데 모바일용 홈페이지 만드는 공부하면서 이왕 만드는 김에 공부하는 김에 우리 만들자 같이. 그래서 이게 2013년도인가 만들었어요. 2013년도 수업하면서 만든 건데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절반 이상이 다 만드셨어요. 개인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 화면은 지난 기스 때 공부했던 설명 중에 하나였지만은 계속 이제 내년도로 가면 내년도 시간표로 바뀔 거고요. 예. 뭐를 클릭하면 어디가 나오게끔 하는 건 그때 좀 넣어놨어요. 변동이 되게끔 해놓은 거고. 또 가보면 이건 현재 올해 그 수업 내용이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또 내용이 바뀔 테고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소스가서 바꾼 거지. 응? 소스가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PC용하고 모바일용하고 같이 한 집 살림을 할 걸 생각하니까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 고민이 앞서는 거예요. 앞서는 거야. 그래서 그럴 거라면 말자. 방법이 있겠죠.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생각이 귀찮은 거라. 그래서 그냥 두 집 살림 하자.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아직까지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좀 더 해서 바꿔야 되겠죠. 마케팅에 유리하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들이나 아니 프로그래밍 요소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다가 당신 이번에 물건을 하나 홍보를 해야 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화면을 2개 따로 만들어야 된다. 3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싫어하죠.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PC용 따로 모바일용 따로 알아서 보여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드세요. 이러면 편하거든.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검색 엔진 최적화가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말이 나와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다 검색 한번 해보죠. 뭐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구글이 검색을 하거든요. 네이버랑 달라요. 이거 구글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뭐 반응형 웹사이트 사례 소개, 헬로웹, 뭐 반응형 시대는 끝났다, 웹디자인의 방향, 뭐 어쩌고 저쩌고, 반응 홈페이지, 아비주적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여러가지 검색 결과들이 보이는데 이때 내가 뭐를 검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검색된 주제어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정민 훈장이라고 딱 치면 이정민 훈장이 가는 게 쫙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때 그거를 돈을 내고 홍보를 할 거냐 무료로 홍보할 거냐 하는 건데 돈 내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무료로 했을 때 검색 엔진에 최적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아리송합니다. 반응형으로 만들면 무조건 내가 이정민이라고 검색하면 내게 나오느냐? 그건 아니지. 뭔가 있으니까 나오겠지.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예.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털 사이트나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은 상위권에 등록하게끔 만드는 건데, 예. 이게 과연 이렇게 만들었다고 검색이 빨리 되느냐, 제일 상위로 위에 올라와서 검색이 되느냐. 이 사람은 반응은 웹디자인이라고 썼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 네이버에서 하는 얘기는요. 제가 그때까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모바일로 어떤 만들기 하기 위해 가지고 모바일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검색하면 PC에서 검색하면은 여러분들께 저같이 나오지만은 모바일에 검색하면은 지금은 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가 틀이 되고요. 예. 틀이 해야 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모바일에서 검색한 사람들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게 누가 먼저 검색을 해봤느냐, 많이 검색해봤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모바일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PC하고 다르게 이동형이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컴퓨터, 가정에 있는 컴퓨터도요,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 집은 양천구에 살거든요. 제가 양천구 신월동에. 그러면 신월동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족발집 검색을 하면 신월동이 나오는 거야. 마포구께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기는 마포구 인터넷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다 족발집 쓰면 마포께 나오는 거예요. 마포께 우선으로.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모바일은 내가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GPS를 켜놓으면은, 위치를 켜놓으면은 내가 목포에 가서 족발집 검색하는 거하고 목동에 와서 족발집 검색하는 거 다르겠죠. 그리고 모바일에서 누가 어떤 걸 검색했냐가 또 집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달리 나온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모바일 웹사이트 주소에 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m.www.com 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그냥 또 www.com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도메인을 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1차 도메인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서버예요. 서버. 그럼 여기는 m.u21.new21.com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PC에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뜨고 모바일로 접속하면 이렇게 뜨게끔 해놨어요. 당연히 우리 네이버도 PC에서 네이버를 치면은 www 네이버로 가지만은 모바일에서 네이버를 치면 m.네이버로 가거든요. 그리고 www.naver.com을 PC에서 입력을 해도, 모바일에서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일로 갑니다. 자동 변환이 되게끔 돼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주소를 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m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자를 또 보낸 적도 있지만은 요 홈페이지 주소가 같잖아요. 이거를 터치해보면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가 뜨는데, 그때는 아까 어떤 홈페이지가 뜨냐면 아까 있는 모바일 이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이제 갤럭시고 이건 아이폰이고 이렇게 그림을 만든 건데, 예.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끔 PC 도메인을 입력해도 자동으로 모바일용 도메인으로 가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알려드려야. 그러니까는 홈페이지를 2개 만들어야 돼요. 모바일용 따로 만들고 PC용 따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냥 모바일용 PC용 화면을 하나를 알려주고 걔가 이 책대로 우리 책에서 배우는 거는 뭐냐면 알아서 모바일용 화면을 바뀌게끔 하는 거지. 도메인은 하나인데. 근데 제가 지금 기존에 먼저 말씀드린 거는 PC용 도메인 따로 있고 모바일용 도메인이 따로 있어서 지금 네이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 상태에서 이건 PC예요. 이건 PC고 모바일로 접속을 하면 자동으로 일로 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PC에서 입력을 이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면 당연히 PC용 화면이 떴죠. 네이버가. 자, 뭐냐면 www.naver.com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이버 방이 열렸는데, 이거를 이 주소를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변해. 이렇게 변해, 알아서. 그 다음에 이것도 태블릿에서 보느냐 모바일에 가로로 보냐 세로에 따라 달라. 이렇게 한 칸으로 볼 거냐 두 칸으로 볼 거냐 하는 거는 이게 반응형이고, 이건 반응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다 W를 치면은 자동으로 PC는 이렇게 뜨는 거고, 모바일은 아까 이렇게 뜨게끔 바뀐 거죠. 그건 모바일용 화면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모바일용 화면도 PC용 화면하고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 어차피 기사거리인데, 기사거리는 똑같은 건데, PC에서 보이는 화면이 있죠. 자, 여기에서 PC에서 보시면 위에 검색창이 있고 약국 찾기, 텐트 고르는 법, 뭐 캐스트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는 일단 그게 없고요. 로그인 창은 어디 있죠? 로그인 창은 이거 누르면 로그인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별도로 따로 만든 거죠. 로그인이 여기 따로 있는데 로그인 창을 따로 만들기가 불편하니까 줄 3개를 쳐놓고 누르면 로그인 창이 열리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디자인을 따로 하는 거죠. 반응형이 아니라 모바일용으로 따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면이,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모바일로 간다고 해서 알아서 이렇게 변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디자인을 따로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 있는 정보는 어차피 한 데이터니까 같이 오는 거고, 대신에 여기다가 금융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금융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면 정보가 직접 보여요. 이렇게. 근데 뭐 PC에서 보면 정보가 직접 보입니까? 아니죠. 신문사를 들어가야 보이는 거죠. 이건 달라요. 그럼 이거는 PC용과 모바일용은 반응형이라고 보시는 거는 아닌 것 같죠. 반응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PC용 따로 모바일용 따로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가면 PC로 보이는 화면하고 모바일에서 보이는 내용이 다르는데 정보가 똑같단 말이야. 보이는 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글 쓴 내용은 똑같잖아. 뭐 네이버에는 글이 모바일에서는 안 보이고 PC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응형이지. 모바일이든 PC든 간에 그건 반응형이고, 초기 화면은 따로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한 칸으로 보일 거냐 2개로 보일 거냐 하는 거는, 이거는 반응형이고 이건 반응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에서 PC용 따로, 모바일 따로, 태블릿 따로 3가지로 반응형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PC용은 PC용대로 따로 만들고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따로 만들어서 PC에 있는 화면을 모바일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모바일용으로 변환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주된 수업은 PC용, 모바일용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반응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궁금한 사항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는 거예요. 차후에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언급을 해보는 거고. 자,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박스에 반응형 웹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모바일 웹을 따로 만들고, 별도의 모바일용 따로 만들고 PC용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반응형 웹이 항상 정답이라면 저는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나쁜 놈이 아니거든. 정답이 아닐 뿐이지 해답은 되잖아. 해답은. 컴퓨터는 정답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반응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움직이니까 편하고, 따로따로 만드는 거는 따로따로 특성에 따라서 따로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게 더 보기 좋은 거고, 그 차이지 뭐. 아까 보면은 꿈나무는
반응형인 거죠? 예,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반응형이라고 볼까요? 제가 한번, 여기 모바일용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모바일용에 들어가면은, 꿈날개가 따로 있죠. 여기 꿈날개가 따로 있는데, 요렇게 뜨거든요. 이 주소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 주소로 들어가지 않고, 앞에 이게 M으로 들어갈 거예요. M. 아니, 찾으라는데. M이 아니라 모바일인가? 요 뒤에가 뭐가, 달라지나?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요. 스마트폰에 직접 해봐야 알아요. 잠깐만. 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꿈날개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이때 주소가 똑같으면 반응형이고요. 주소가 다르면 분리형입니다. 꿈날개를 들어가 보면 제 꿈날개를 접속해 보는데요. 꿈날개 창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거는 일단은 모바일용으로 반응한 거죠. 그렇죠. 화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PC하고 달라요. 예. 근데 어디로 갔어? 뭐 잘못 눌렀네. 잠깐만요. 주소창이 보여야 되는데 주소창이 안 보이면 헷갈리죠. 피처 똑같은데요? 주소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소가 똑같은 반응형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근데 네이버는 여러분이 여기 인터넷상에서 네이버 주소로 입력을 해보잖아요. 네이버 주소로 입력해보면 여기다 제가 www. 네이버.naver.com 들어가면은 네이버 주소가 네이버 앱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주소를 보면은 m.naver.com으로 바뀌거든요. 이건 반응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면 반응형이 아니죠.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PC상에 있는 주소를 모바일에서 입력하면 주소가 바뀌게끔 돌아가게끔 만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주소를 PC에서 쓰면은 요 주소 그대로 나오지만 얘를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면 아래 주소로 바뀌거든요. 저는 m.new21.net을 못 쓰니까 이렇게 m을 앞에다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서버용이지 이 전세사 월세 사는 사람들은 이 m을 앞에다 못 쓰거든요. 도메인을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뒤에다 그냥 폴더를 만든 거예요. 이건 도메인이 아니라 폴더지, 폴더.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끔은 만들어 놨어요. 그런 기능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 갔어? 세로로 보면은 가로로 보면은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반응형이라는 거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꿈날개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똑같은 주소로 작동이 되는 걸 봐서는 이건 반응형이다 이거지. 반응형이다. 그러니까 반응형이 어쩔 때는 편할 수도 있어요. 반응이 편할 수도 있죠. 주소 하나만 있으면 알아서 움직이면 되고. 근데 분리를 시켜도 알아서 글로 가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고. 기존의 도메인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m.naver.com이라고 치면 들어가는데 m.naver.com이 안 들어가. 예전엔 mobile.naver.com이었거든요. 이거 갖다 화면 갖다가 뿌리면은 모바일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를 여기 가서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면은 PC용이고요. 여기가 달라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랬죠.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여기서 바뀌거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PC용 모바일처럼 단 거죠. 이게 완벽하게 보면 반응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것도 여러 번 변경됐었어요. 예전에 모바일용 따로 있었다가 지금 이제 반응형으로 움직였고요. 자, 23페이지 보면은
뭐 이런 사이트는 우리가 다 안 다녀봐도 되는데요. 2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아이폰에서 매출 성장률이 377.6%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 증가율이 44.6%가 늘어났고 이탈률은 28.2%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는 화면이, 저는 지금 제 홈페이지는 모바일용 따로 PC용 따로 있다고 썼으면 않습니까? 근데 화면 구조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느낌이 다른데? 좋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안주한단 말이야. 안주. 여기는 뻘겋게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글자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뻘겋게 나와 있고 이상한 얼굴 그려져 있으니까 에이 닫어 이런단 말이야. 이탈한단 말이야. 이탈. 근데 아까 꿈날개 같은 경우는 창이 크든 작든 어디서 보든 간에 내용은 다 있거든. 로그인해서. 근데 제가 다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어떨 때는 강좌가 제가 재생이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모바일에서는 동영상 강좌가, 수강 신청한 동영상 강좌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보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면 보여야지. 화면만 반응형으로 디자인해 놓고 동영상이 안 보이면 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저도 여기서도 공방에 들어가면 여기 동영상이 모바일에서도 떠요. 근데 가로 전체 화면으로 보세요. 가로 화면으로 보시면 잘 보입니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쓴 거예요. 이걸 스마트폰에서 보면은요, 이 제목이 좁게 나와요. 여기가 제목이 넓잖아요. 지금 가로가. 여기 이정민 훈장은 좁고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보면 너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깨져. 이 글자가 안 보여. 그래서 얘를 가로로 보면은, 넓게 보면 얘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쓴 거예요. 제가 얘를 디자인을 건들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제로보드 화면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이걸 한번 제가 고친 적이 있어요. 고쳤다가 게시판이 전체가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뭐를 고쳐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남이 만든 게시판은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제가 만든, 안에 소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스는 HTML로 만든 소스가 아니라 다른 거로 만들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HTML로 보이거든. 보이는 게 다른 거지. 그래서 남의 거는 전들지 않고 그냥 얻어 쓰는 입장만 하는 거죠. 일단은 공부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그 공부방의 내용은 어차피 유튜브에 올린 거니까 유튜브는 스마트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이기 전까지 목록 보는 거지. 이 목록은 제 컴퓨터 PC에 있는 거고,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고, 유튜브에 있는 거고. 그럼 유튜브는 가로 화면으로 제가 올렸으니까 동영상을 가로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가로로.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로 보세요 라고 재생할 때 전체 화면으로 보세요. 세로로 보지 마시고. 근데 세로로 보면은 이 글자가 깨져. 이 글자가 깨져. 어떻게 깨지냐면, 보시면 이렇게 좁잖아요.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됐나.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다. 얘들은 널찍널찍 잘 보여. 여기에 다 글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로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클릭하면 동영상은 가로로 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로로 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로로 보세요 라고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조인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계속 떠들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만들어 봐야죠. 만들어 봅시다. 자,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바탕화면에 에디트 플러스라고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에디트 플러스. 찾으셨어요? 예. 에디트 플러스 바탕화면에 없으시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모든 프로그램에 에디트 플러스라고 있을 거예요. 아까 에디트 플러스 3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트처럼 빨간색 표지가 붙은 노트인데 녹색, 노란색 플러스 기호가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고요. 근데 무슨 얘 아니고 무슨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편집기를 설치할 때 제품 번호 등록하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근데 제품 번호가 없으시면 한 달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 제품 번호 생성하는 거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알려드린 것 같고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못 쓰니까는 파일에 가서 새 파일 누를게요. 보통 문서 누르세요. 보통 문서. 아무것도 없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창 떴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대소문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셨어요? 이렇게? 본래는 얘가요,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칸칸마다 이렇게 약간 높낮이 이렇게 좌우를 좀 펼쳐놨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왼쪽 백에서 쭉 쓰시면 돼요. 글자가 저처럼 크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작게 하실 수 있는데, 글자가 작은 게, 저는 글자를 집에서는 작게 해요. 여기서는 크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화면을 크게 확대한 거고요. 확대 어떻게 해요? Alt 키 누르고 알트? Shift 키 누르고 알트 시프트. 휠을 굴리시면 돼요. 마우스 휠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셔서 휠을 굴리면 커지고 작아지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글꼴은 마음에 드세요? 글꼴? 어차피 이 글꼴이 인터넷 창에 열리는 글꼴은 아닌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도구. 미니편 도구라는 메뉴 있죠? 기본 설정. 그 왼쪽에 글꼴이라고 있어요. 글꼴을 해놓으시면은요, 맑은 고딕이란 글꼴이 있으실 거예요. 글꼴 중에 보시면 잠깐 보세요. 이렇게 동글뱅이 골뱅이 해서 글꼴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건 쓰지 마세요. 이 글꼴을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글자가 세로 쓰기가 되는 거예요. 골뱅이라는 글꼴은요, 세로 쓰기 글꼴이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골뱅이 없는 거, 골뱅이가 없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있으신 분들은 골뱅이 쓰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말 글꼴 중에는 한참 내려가면은 여기도 있네요. 뭐 굴림 이런 글꼴도 있죠. 굴림. 궁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연습하기 진짜 힘들어요. 글꼴 눈이 불편해서. 그냥 맑은 고딕이 윈도우 7에 있는 기본 글꼴이거든요. 이 글꼴이 가장 보기 좋으실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눈이 필요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고,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해볼 겁니다. 안 썼는데. 자, head html로 시작을 해서 /html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무조건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잖아요. 이렇게요. 떨어뜨려 놨는데, 이거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html이라는 명령을 앞에 써요. 그리고 앞에다가 꺽쇠. 부등호 있죠. 부등호 기호로 열고 닫아요. 이거를 우리는 태그라 그래요. 태그. 그러니까 HTML 태그, 헤드 태그, 타이틀 태그. 그런데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닫아야 돼요. 닫을 때는 슬래시 써서 닫는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쓰고 슬래시 타이틀로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헤드 안에 타이틀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는 두 개, 헤드라는 태그하고 바디라는 태그가 들어있는데 헤드라는 태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웹 문서가 실제 웹상에 작동되기 위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 그리고 실제 웹 화면, 웹 브라우저 상에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글자는 바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디 안에. 양대 산맥에 두 개로 나눠놓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 꼭 보면 파일 밑에 저장 버튼 있죠? 예, 저장 버튼 누르셔도 돼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 내문서 안에 do it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예, 폴더 아까 앞쪽 풀어놨었잖아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고 이름은 밑에 파일 이름은 hello.html이라고 쓰시고요. 파일 이름은 hello.html이라고 쓰시면 되고 파일 형식은 텍스트로 하지 마시고 html로 하세요. hello라고 쓰는 거는요, 보편적으로 제일 처음 연습할 때는 hello라고 쓴대요.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연습 1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파일 이름은. 그리고 소문자로만 쓰세요. 대문자, 소문자 섞어 쓰면 안 돼요. 네, 파일 이름에는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대문자로 쓰시면 실제 인터넷상에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요거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M이라는 폴더를 소문자로 썼지 않습니까? 이게 대문자 M하고 소문자 M은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대문자 M이라는 폴더는 없거든요. 제 홈페이지에. 소문자 M이었거든요. 요건 도메인이죠? new21.net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국제 관례가. 얘는 대문자로 써도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나와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요. 대문자로 쓰시면. 예, 그 다음에 형식은 HTML 문서고요. HTML 문서고 인코딩은 ANSI가 아니라 UTF-8로 쓰세요. UTF-8 되게 복잡해요. 인코딩은 UTF-8로 쓰는 겁니다. 인코딩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다가 얘를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 내가 헬로우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입력해봐, 찾아봐. 그럼 헬로우를 딱 클릭하든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여기다가 연습이라고 글자를 썼잖아요. 연습. 그럼 이 연습이라는 글자가 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그게 UTF-8로 코딩을 해야만 돼요. 인코딩을. 저장하세요. 저장하셨습니까? 그럼 내 컴퓨터에 가서 내 문서에 가시면 do it 반응형 웹 디자인 안에 hello.html이 있겠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hello.html로 아까 우리 저장했죠. 여기에서 hello.html로 썼잖아요. 어디 do it 반응형 웹 디자인 폴더에다가 저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닫으셔도 돼요. 어차피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를 우리 문서 작성한 거잖아, 이게.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해 봐야죠, 실행. 선생님, 저기 인터넷 기호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눌러서, 예, 오른쪽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서 구글 크롬을 선택하시면 구글로 열리나 보세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에디트 플러스로 넘어가면 넘어가고요.
여기다 놓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새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인코딩을 바꾸는 거잖아요. 인코딩을 바꾸는데 사실은 UTF-8이 맞고요. 8이 맞고 여기다 뭘 하나 써줘야 돼요. 뭐라고 써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를 써야 되냐면은요. 요거를 써야 돼요. 요거. 이걸 한번 써주실래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타이틀 밑에? 예, 타이틀 밑에 쓰셔도 되고, 타이틀 위에, 하여튼 헤드 안에다 쓰시면 돼, 헤드 안에다. 이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근데 메타는요, 보통 타이틀은 시작하면 타이틀로 끝나잖아요. 슬래시 타이틀로. 근데 메타는 시작하는 게만 있고 끝나는 게 없거든요. 슬래시 메타라는 태그가 없다고. 그래서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슬래시를 그리면 아 얘는 하나 갖고 열고 닫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약간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럼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죠? 아니야. UTF. 대소문자 상관 안 해요. 근데 보시기 편하라고 그냥 대문자로 써 있는 것 뿐이고요. 이건 다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연습이라는 메시지니까 여기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겠죠. 메시지는. 근데 소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저장하고 얘를 제가 한번 다시 크롬으로 실행해 볼게요. 저는 제대로 나왔었는데 여러분이 문제였지 뭐.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야, 너는 옆에 뭐가 많은데 우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다가 뭔 수작을 해놔서 그런 거고요. 이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나오게 하는 건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중에 요거 이제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걸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음성 출력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창 크기가 없어요. 응? 창의 크기도 없어요. 어디가? 여기 크롬에 요거는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세로 고침, 홈 뭐 이런 건 있죠? 네. 그것만 있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창의 크기는 아예 없어요. 이런 거 전혀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를 설치한 거고요. 아, 따로 설치한 거고. 따로 설치. 예, 이거는 제가 차후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뭐냐면 광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막 신문 광고 같은 거 보이잖아요. 광고 빼고 알맹이만 보는 기능이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필요할 때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잔뜩 해버리면 우리 본 수업을 못 나가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이 연습은 뭐고 이 연습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본문이고요. 본문이고 요 연습은 뭐냐면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아무개 홈페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여러분은 여러분 타이틀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타이틀 안에 슬래시 타이틀과 타이틀 사이에 이런 내용을 적어 쓰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제 타이틀 쓰시면 되죠. 그리고 저장하시고 아까 크롬 브라우저에 오셔가지고 F5번 키. 요 상단에 보면 새로 고침 버튼이 있긴 있는데 이거 누르셔도 되고 F5번 키 누르시면 새로 고침이에요. 그럼 상단에 아무개입니다 라고 제가 타이틀이 떴어요. 이렇게 밑에는 연습하고 메시지가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확인해 보세요. 나오지가 않네. 여기 안 뜬다고요? 아니, 그거는 뜨는데 여기 메시지는 안 떠요. 그럼 여기지 이거 바디 안에 있는 걸 고쳐야지. 아, 예. 바디 안에 들어있는 거 내용이고요. 예. 아, 그거는 진짜. 예, 여기다가 홈페이지를 꾸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 보면 이지스 퍼블리싱 28페이지 보면은
이지스 퍼블리싱에 관한 거 어쩌고 저쩌고 뭐 책 그림도 보이고 뭐 빨간색 글자로 타이틀도 보이는 거는 다 바디에서 꾸미는 거라 바디에서. 아직 꾸미는 건 연습 안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이거를 저장하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디 크롬 브라우저에 와서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누르면 타이틀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제 기존의 홈페이지는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이라고 떴고 지금 연습한 건 이정민 훈장입니다 떴죠. 근데 여기는 제 얼굴이 조그맣게 보이고 여기는 그림이 없죠. 그럼 그림 넣는 연습도 우리가 다음에 배워봐야 돼.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보시면 네이버 앞에 여기 N자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네이버. 이건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라고 이 질문이 나와야 돼. 근데 이런 질문 없는데 제가 이번에는 네이버에 로고 넣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든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면서 궁금증을 유발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미리 유발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우리 수업이 어디까지 나가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이게 이제 PC 화면이고 태블릿 화면이고 모바일 화면이다라고 따로 제가 이제 넣어놨지 않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반응형 웹 기본 개념 기하기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게 어디냐면은 30페이지 까지 한 거예요. 31페이지서부터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9페이지 보시면요. 29페이지 보시면 직접 운영하는 서버는 뭐고 호스팅 서버는 뭐고 클라우드 호스팅은 뭐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도 좀 읽어봐 주시면은 그리고 29페이지 꼭대기에 보면 다톰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는 것도 나와 있죠. 예. 다톰을 많이 써요. 무료로 쓰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파일질라는 이 30페이지에 가면 파일질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건데 그걸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넣어놓은 것 뿐이고 꺼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잠깐 여기 보시면 불편하죠. 보세요. 제가 아까 뭐를 실행했더니 이렇게 바로 다 나왔어요. 한꺼번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보여드렸었잖아. 아까. 이게 HTML 홈페이지 만드는 문법의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파일에 가서 새로 파일 들어가면 HTML5를 클릭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저처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